썸네일 속 문제 혹시 푸셨나요? 1번 트론, 2번 정글 크루즈, 3번 캐리비안의 해적 중 놀이기구가 원작이 아닌 영화를 고르는 문제였는데요. 보통 디즈니는 인기가 많았던 영화를 어트랙션, 그러니까 놀이기구로 만들곤 합니다. 가령 영화 겨울왕국이 성공하면 겨울왕국 어트랙션을 만들죠. 보트를 타고 엘사의 성으로 들어가 직접 레디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가 흥행에 성공하면 어벤져스 테마구역까지 만듭니다. 최근에 디즈니랜드에 오픈한 어벤져스 캠퍼스 아시죠? 그런데 간혹 디즈니 영화 중에는 영화가 먼저가 아니라 놀이기구가 먼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놀이기구 인기가 너무 좋아서 혹은 그 놀이기구가 워낙 매력적이라 그 놀이기구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케이스죠.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 인기가 좋아서 놀이기구로 만든 케이스가 아닌 놀이기구 인기가 좋아서 영화로 만든 케이스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덕후라면 당연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자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입니다. 가장 먼저 영화화가 된 디즈니 어트랙션은 트와일라이트 존, 타워 오브 테러입니다. 이 어트랙션은 미스터리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차원 세계로 넘어가 급상승, 급하강하게 된다는 컨셉의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인데요. 1930년대 화려했던 할리우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5명이 갑자기 사라지고 그 호텔은 결국 이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죠. 세월이 흘러 우리가 다시 그 호텔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놀이기구입니다. 디즈니는 1997년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진 5명에 관한 내용을 영화로 만듭니다. 영화 속 장면 중 호텔 장면은 실제로 어트랙션 내부에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트랙션 내부도 진짜 호텔처럼 꾸며져 있거든요. 이 놀이기구는 현재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 타볼 수 있는데 한국어 자막으로 랜선 탑승 가능하게끔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앞서 소개한 타워 오브 테러는 사실 TV용 영화였습니다. 놀이기구를 원작으로 한 작품 중 극장 영화로 정식 개봉한 것은 미션 투 마스란 영화가 최초인데요. 200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화성으로 가는 모험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1955년 애너하임 디즈니랜드가 처음 오픈한 해에 로켓 투 더 문이라는 어트랙션이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실제 크기 같은 로켓이 놓여 있었죠. 내부로 들어가면 원형극장에 앉아 화면을 보며 실제로 달에 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인간이 달에 가게 되자 1975년 이 어트랙션은 미션 투 마스란 이름으로 바뀌고 달이 아닌 화성으로 가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원형극장에 앉아서 관람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였죠.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어트랙션을 타볼 수 없습니다. 1992년 완전히 철거되고 그 자리는 현재 레스토랑 자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철거된 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인 2000년 이 어트랙션은 영화화가 됩니다. 화성 착륙에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그 화성에서 만나게 되는 미스터리를 담은 영화였는데 당시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꽤 흥미로운 결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 영화를 좋아한다면 한 번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같은 해인 2000년에는 다이노소어라는 영화도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로 백악기 시대를 배경으로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하기 직전의 공룡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영화가 개봉하기 2년 전인 1998년 올랜도 디즈니월드에는 카운트다운 투 익스팅션이라는 어트랙션이 오픈합니다. 멸종까지의 카운트다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시간여행이 가능한 지프차를 타고 공룡들이 있던 백악기로 가서 멸종 직전 다시 돌아와야 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죠. 2000년에 영화가 개봉하면서 디즈니는 기존 놀이기구 이름을 영화 제목과 똑같이 다이노소어라고 바꿉니다. 놀이기구와 영화가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홍보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었죠. 이 케이스는 놀이기구가 인기가 많아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하기엔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테마로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죠. 하지만 놀이기구 자체에 이구아나돈과 카르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나오는데 영화에도 똑같이 이 공룡들이 주인공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트랙션 영향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어트랙션과 영화가 동시에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다이노소어 어트랙션은 오직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만 타볼 수 있는데요. 한국어 자막으로 타는 랜선 탑승 영상을 업로드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2002년에는 컨트리베어스라고 하는 독특한 영화가 개봉합니다. 사람과 곰이 같이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인공 곰, 베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사람과 자신이 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베어리가 집을 나서게 되고 곰 4마리로 이루어진 밴드 컨트리베어스를 만나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동명의 디즈니랜드 어트랙션을 기반으로 합니다. 현재 올랜도 디즈니월드와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즐길 수 있는 컨트리베어스는 극장에 앉아 곰들이 노래하고 연주하는 무대를 보는 형태의 어트랙션입니다. 100% 애니메트로닉
애니마트로닉스, 그러니까 로봇으로만 진행되는 공연이죠. 이 영화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크게 흥행하지 못했는데 디즈니도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지 2002년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1년 전인 2001년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해당 어트랙션을 철거해버립니다. 영화가 잘 될 수도 있었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해당 어트랙션을 없애다니 그렇게 한 이유가 궁금하긴 하네요. 2003년에는 그 유명한 캐리비안의 해적이 개봉합니다. 놀이기구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낸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5편까지 나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캐리비안의 해적이 놀이기구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놀이기구는 무려 1967년 애너하임 디즈니랜드에서 처음 오픈하고 그 뒤로 올랜도, 도쿄, 파리, 상하이에서도 타볼 수 있는 인기 놀이기구가 되었죠. 캐리비안의 해적은 천천히 움직이는 보트를 타고 해적들의 삶을 보는 형태의 어트랙션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특별히 주인공이라고 할 캐릭터 없이 가지각색의 해적들을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영화 개봉 후 인기가 많아지자 영화 속 캐릭터인 잭 스패로우나 바르보사 등이 추가되었죠. 지금은 어트랙션 내에서 잭 스패로우를 여러 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성공해서 놀이기구가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리비안의 해적은 30년 이상 꾸준하게 인기가 있었던 놀이기구입니다. 이 놀이기구에 잭 스패로우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넣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죠. 물론 가장 최근에 생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리비안의 해적 놀이기구는 영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완전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것은 영화가 먼저였다고 할 수 있죠. 2004년에는 헌티드 맨션이 개봉합니다.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영화인데 코미디와 공포가 섞인 장르였습니다. 무려 1969년에 오픈한 디즈니랜드의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을 토대로 만들어진 작품이죠. 헌티드 맨션은 천천히 도는 차량을 타고 유령의 저택을 한 바퀴 도는 다크라이드입니다. 이 어트랙션에는 구슬 안에 갇혀 주문을 외우는 마담 레오타도 나오고 노래를 부르는 석상들도 등장하는데요. 영화에도 이 요소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놀이기구 속 캐릭터들이 영화에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무척이나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헌티드 맨션 어트랙션 내에는 워낙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령들마다 나름의 사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영화는 아예 새로운 가족을 등장시켜서 헌티드 맨션이라는 저택을 배경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놀이기구 특색을 잘 살린 영화였던 것 같아요. 2015년에는 투모로우랜드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 놀이기구 하나를 토대로 만든 영화는 아니고 디즈니랜드의 테마존 중 하나인 투모로우랜드 자체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투모로우랜드는 오랫동안 디즈니랜드에서 사랑받아온 테마구역입니다. 미래에 다루고 있는 테마구역으로 앞서 소개한 미션 투 마스 같은 어트랙션들이 위치한 곳이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미래를 다루고 있는 테마구역이라고 하기엔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발전해서 투모로우랜드 같은 느낌이 적어지긴 했지만요. 영화 투모로우랜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그 미래 도시에는 디즈니랜드의 투모로우랜드에 있는 어트랙션 스페이스 마운틴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 마운틴은 실내에서 타는 롤러코스터로 우주 탐험을 테마로 하죠. 실제 어트랙션 건물 모습과 영화 속 모습이 일치하죠. 이 외에도 영화 투모로우랜드에서는 It's a Small World 어트랙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어트랙션은 디즈니랜드에 있는 놀이기구로 천천히 움직이는 배를 타고 세계 각국의 인형들을 관람하는 형태인데 영화에서도 등장하죠. 2021년 디즈니는 정글 크루즈란 이름의 영화를 개봉합니다. 이 영화도 놀이기구가 먼저입니다. 현재 미국 애너하임, 올랜도, 홍콩, 도쿄에서 타볼 수 있는 정글 크루즈는 천천히 움직이는 배를 타고 정글 속을 다니며 재미난 설명을 듣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놀이기구죠. 어트랙션 자체에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디즈니는 정글 크루즈 어트랙션을 바탕으로 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하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치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나무를 찾기 위해 정글을 모험하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주인공들은 정글 속 저주를 맞닥뜨리기도 하고 생명의 나무를 찾는 또 다른 세력과 대결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트랙션 자체가 정글 속을 탐험하는 컨셉이다가 보니 영화도 이러한 모험을 담아내고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디즈니가 놀이기구를 토대로 만든 영화라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놀이기구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는 더 나올까요? 디즈니는 끊임없이 놀이기구를 영화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실내 안에서 우주를 탐험하는 롤러코스터 스페이스 마운틴을 가지고 영화화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이 어트랙션은 정말 우주 탐험이 테마이기 때문에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만을 위해 스토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 디즈니가 헌티드 맨션을 다시 영화
영화로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죠. 999명의 유령들이 살고 있는 저택이란 컨셉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타워 오브 테러도 다시 영화로 만들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라진 5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미스터리 테마의 타워 오브 테러도 영화화하기에 무척이나 매력적인 놀이기구입니다. 이전 작품은 TV 영화였으니 극장 영화로 재도전하려는 것 같네요. 영화가 성공하면 그 영화로 놀이기구를 만들고, 놀이기구가 인기가 많으면 그 놀이기구로 영화를 만드는 디즈니. 컨텐츠 개발을 정말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은 혹시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떤 놀이기구로 만들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도쿄 디즈니시에 있는 타워 오브 테러로 영화를 만들어도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도쿄 버전의 타워 오브 테러는 미국 버전과는 이야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더 매력적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홍콩 디즈니랜드의 미스틱 매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음악 상자로 인해 저택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놀이기구인데요. 영화로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위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디즈니랜드 놀이기구로 영화를 만들면 좋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어질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썸네일 속 문제의 답을 이제 아시겠죠? 트론은 2010년에 개봉한 디즈니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토대로 만든 놀이기구가 바로 트론 롤러코스터죠. 트론 롤러코스터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있고 조만간 미국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 타칭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